네, 안녕하세요. 네, 벤자민 온라인 청소년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네, 오늘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벤자민 인성경제학교 졸업생이자 청년 교사인 오소민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학부모, 선생님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벤자민 졸업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자리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고 재밌게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였고요. 또 벤자민 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벤자민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벤자민 학교 정말 대단한 학교이죠. 네, 벤자민 학교는 오무 학교로 성적보다 성장에 집중하는 학교, 시험 없이도 경험 속에서 배울 것이 많은 학교, 진정으로 아이들이 가슴 뛰는 꿈을 갖기를 바라는 학교입니다. 저 또한 항상 벤자민 졸업생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엄청난 시간을 준비하였는데요. 벤자민 학교 학생들이 재밌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두 명의 MC를 초대할 예정인데요.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벤자민 청소년 진로 꿈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쇼의 사회를 맡은 벤자민 학교 이진호 벤자민 김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벤자민 재학 졸업생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 학부모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벤자민의 캡틴이신 교장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벤자민 학교가 궁금해서 오신 학생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벤자민 청소년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분을 1부터 5까지 채팅창에 숫자로 표현해주세요. 5번, 3번, 4번. 다들 숫자가 되게 높은데요? 정말 다양한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청소년 토크쇼를 통해서 모두의 기분을 최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청소년 토크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선물이 나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고 신호를 드린 후에 채팅으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 전에 미리 올리신 분께서는 탈락입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토크쇼에 참여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1번, 채팅에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한다. 2번, 갑자기 화면 앞에서 코를 판다. 3번, 열심히 참여하며 즐거운 소통을 한다. 신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3번, 3. 네, 정답은 3번 맞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며 즐거운 소통을 한다이죠. 어떤 분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을까요? 김지훈님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지훈님께 그러면 화상이 끝나면 바나나 우유 선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대답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호님, 그리고 요즘이 또 방학 시즌이잖아요. 혹시 진호님은 방학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아, 방학. 저는 방학 동안에 무조건 방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채팅으로 한번 알려주시겠나요? 1, 2, 3, 4, 5 다 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공부와 취미활동, 놀러 가기, 네, 3번 하고 싶은 일 다 하기, 1번, 2번, 네, 6번 여행 다니기도 있고요. 와, 정말 많은 것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정말 여러분, 멋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방학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행복하게 방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학에 시간도 많고 바쁜 날들이 다 지나가면 개인적으로 고민도 가끔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아무래도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놓치고 있던 생각들도 떠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고민들이 있을 텐데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고민의 번호를 골라서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네, 135번 공부, 1, 2, 3번 친구 관계, 5번, 3번, 5번. 보통 1번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하긴 저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공감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고민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 같아요. 제가 제 또래의 고민 사연을 받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조언해주는 코너 속의 코너, 고민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DS 이즈 바나나. 아, 휴지가 없어. 짐 싸자 빨리.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진짜 미친 듯이 놀고 싶다. 영상 속 친구는 지금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나 봐요. 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한번 그분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똑같은 일상,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이에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은데 반복되는 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야, 재미가 없는 일상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채팅에 올려주시거나 미리 세 가지 정도 해결 방안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골라서 채팅에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해결 방안 1번. 매일 반복되는 생활로 지치고 힘들겠다. 오늘은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2번. 일상 속에서 너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작게라도 실천해 보면서 소소한 재미를 찾아보는 건 어때? 3번. 재미? 재미? 고딩이 무슨 재미를 찾아? 대학 가면 다 해결되니까 일단 공부나 해. 네, 여러분에게 와닿는 해결 방안을 올려주세요. 2번, 1번, 2번. 2번, 2번이 되게 많은 것 2번. 같아요.
세 가지 외에도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 답변을 올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2번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소소한 재미를 찾아보는 것, 저도 이 2번 답변에 정말 많이 공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거 문제 뭐였지? 까먹었네. 그걸 아직도 틀리니? 내가 3번이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헷갈릴 거야? 공부 제대로 안 해? 너 숙제를 해왔어?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 아, 저 친구 많이 힘들겠는데요. 어머님 연기 실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럼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보단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뭘 하면서 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고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하던 고민 주제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 교과 수업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꿈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결 방안 1번. 나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 지금 우리 청소년의 나이대면 당연한 고민이니까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2번.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너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 3번.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그럼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다면 한번 채팅을 봐볼까요? 어떤 네. 해결 방안이 가장 공감이 되시나요? 2번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약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떠냐? 나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아무도 3번은 고르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정말 1, 2번을 많이 골라주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2번이 가장 제게 와 닿았었는데 정말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의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 걸로 봐선 당장은 여러분이 막막해 보일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 있으셔도 관점을 달리하면 잘 풀어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모두 파이팅! 네! 네, 이제 벌써 청소년 토크쇼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MC 역할을 맡으면서 제 안의 고민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공감받고 위로받기도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지요? 네, 다음 시간으로는 우리와 같이 진로와 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다니며 나만의 답을 찾게 된 벤자민 선배들의 성장 스토리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벤자민 청소년 토크쇼 MC를 맡은 이진호 김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준 우리 두 MC 너무 귀엽게 진행 잘해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벤자민 학교에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졸업생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지금 총 3명의 벤자민 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를 들어보실 겁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부산학습관의 김시은 학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국기 부산학습관 김시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벤자민에 오고 나서 한 활동들과 느낀점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생이나 벤자민을 선택하게 된 계기, 벤자민을 다니며 벤자민을 다녀보니 나는 이랬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네, 저 사진은 중학생 때의 접니다.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어제 먼지가 가득했던 졸업 앨범을 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다녀야 되니까 다녀야 되는 수준이었죠.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으니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수행평가 준비나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놀기만 하였고 결국 수학 점수를 20점대를 맞게 됩니다. 이런 제가 벤자민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에 넘어가서 입학 신청서와 인성 캠프 신청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산학습관 박예련 선생님이 다른 장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 하나에 꽂혀 다른 장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 생각에 기대를 하고 벤자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에 입학하니까 그저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입학하자마자 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죠? 저도 그때는 여긴 뭐지? 여긴 뭔데 입학하자마자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지? 공부 없고 시험 없다는 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할 틈을 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갔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린 것은 의령도에 갔을 때와 전주 여행을 갔을 때인데 이곳 말고도 정말 많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의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박정 멘토님의 강의를 듣고 그래, 나 공모전 해봐야지 결심을 하고 수영구에서 주최하는 사진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고 미디어 공모전에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성과에 힘을 얻어서 이번 연도에도 공모전에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첫 번째로 도전하게 된 공모전이 바로 2022년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환경 캠페인이었습니다. 제가 환경 활동을 하고 인스타에 올리면은 인정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 캠페인에서 바로 개인 사진 분야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상도 맨 처음으로 받고 토론회도 하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전한 공모전은 부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주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공모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모전에 처음으로 영상이 아닌 웹툰 분야로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1시에 밑그림을 그리고 다음 날에 제출 당일 날에 5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웹툰을 그려서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다. 저 정말 대단하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은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로 나갔던 카드뉴스도 동상을 받게 되어 저는 한 가지 공모전에서 2개의 상을 받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와. 제 이런 수상 경력과 활동 경력이 정말 인정받을 정도였는지 부산시 시청장님이 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선도 요금자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와. 저 정말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네, 저는 이런 벤자민을 다녀보니 저는 이랬습니다. 벤자민을 하기 전에 그림은 정말 힘이 없고 정말 힘 빠지고 하기 싫은 티가 팍팍 나죠? 네, 저때 저는 정말 말버릇으로 하기 싫고 못할 것 같고 집 가고 싶고 자신 없다는 말만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벤자민을 해보니 저는 정말 긍정적인 말들만 하고 정말 도전 정신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네, 이렇게 벤자민을 다녀보니 저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는 사실 과거의 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저는 항상 무슨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움에 먼저 갇혀서 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도전을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에 갇혀서 살다 보니 제가 도전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토크 콘서트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벤자민에 입학하기도 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저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하지 못할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벤자민 와서 다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벤자민이 너무 좋은 나머지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내년에도 부산학습관에 있을 예정인데요. 부산학습관에 입학하실 분들 제가 정말 잘 챙겨드릴 테니 저희 부산학습관으로 꼭 입학해 주세요. 와.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 이렇게 벤자민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은 우리 시은 학생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또 얼마나 멋있는 학생이 또 있을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학습관의 김채영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습관 김채영입니다. 저의 성장 스토리의 제목은 벽이 허물어지면 경계는 넓어진다입니다. 벤자민에 와서 그동안 알고 있던 저의 세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저 스스로의 경계를 넓혀가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사회를 보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의 중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혹시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채팅 올려주세요. 오잉, 채팅이 안 보여. 네, 저는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FM적이고 이렇게 규칙 속에서 딱딱딱하게 움직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벤자민에 처음에 입학을 할 때는 제 마음속에서 규칙과 규율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한 후에 학습관 생활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제 안에 자유로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 2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는 정말 특별한 수업인 사회참여 수업으로 정치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저의 사회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와! 그 경험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SNS에서 어느 날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냥 보는 드라마 아니면 예능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화면 해설이 정말 꼭 필요로 하다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사진인데요. 점자 보도블럭이 역 내에 모두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객찰구에 LED 전등이나 표지판의 글씨를 보시면 비장애인인 저희들은 표지판을 보고 오른쪽 객찰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점자 보도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객찰구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접 대전 용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에 대한 민원을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대전 용문역 1호선 내에 점자 보도블록 관리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일주일 뒤에 민원에 대한 답변도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의 점자 보도블록 방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오게 되었고 용문역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지판 방향이 조절이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잘 객찰구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제가 직접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행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내 주위의 환경이 점점 바뀌어가는 경험은 정말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계도전 프로젝트인 사이다 국토대장정입니다. 사이다 국토대장정은 사이좋게 이루자 다 함께의 줄임말로 9박 10일 동안 여자는 11kg, 남자는 12kg의 가방을 직접 메고 142km를 걷는 프로젝트입니다. 대원들과 함께 모든 짐을 들고 텐트도 다 들고 다니면서 동기에도 정말 많이 생기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야생 생활을 저희는 즐겼습니다. 와. 이렇게 9박 10일 동안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한계를 넘는 그런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다 국토대장정 사전 준비로서 21일간 매일 5km씩 걷는 미션과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말해주는 미션도 있었습니다. 이 미션을 모두 하고 저는 18년간 고수해오던 저의 긴 머리를 쇼컷으로 자르는 도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 이렇게 정말 많은 도전과 한계를 넘는 프로젝트를 한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네, 멋져요. 멋있어. 벤자민의 입학 후 저의 변화 과정은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자신감 향상으로 학습관과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 활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등산 동아리, 음식 만들기, 체력 단련 단무도 수련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리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와. 와. 제가 벤자민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청소년인 우리의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지금 벤자민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경험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는 제 인생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벤자민 학교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입학을 하셔서 저와 함께 나의 인생의 경계를 넓혀가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실패는 없다. 모두 경험이다. 나의 인생의 경계를 넘어가는 체험을 한 우리 채영 학생 너무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 스토리, 우리 선배 졸업생의 성장 스토리가 남아있는데요. 벤자민의 전시우 선배 졸업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 아, 뭐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2기로 졸업한 25살 전시우입니다. 와! 네, 먼저 저는 현재 그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로 이제 4학년 올라갈 예정이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제로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7살에 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2기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아까 그 영상으로도 설명을 다 들었겠지만, 이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꿈을 찾는 그런 1년제 학교입니다. 그런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저에게 한마디로 하자면 용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먼저 지구시민 캠프, 지금은 다들 제주도로 가지만 저는 저희 미국의 세도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시민 캠프를 하면서 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두 번째로 10일간의 필리핀 해외 자원봉사도 갔었는데요. 이 필리핀에서 진행한 해외 자원봉사는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간 426km의 국토대장정도 진행하였는데 이걸 하면서 항상 포기만 하고 무언가에 도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다, 도전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제가 막 길게 하진 못했어요. 한 일주일 하고 그만하고 한 달 하고 얼마 그만하고 이랬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패들을 많이 하면서 거절을 당해도 괜찮다. 거절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벤자민 학교에 다니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벤자민 페스티벌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해요. 이 벤자민 페스티벌은 1년 동안 내가 이 벤자민 학교에서 얻은 것들을 타인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벤자민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나를 주위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생겼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1년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저의 꿈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좌절감이라든가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한 꿈 이미 찾은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와 쟤네들은 얻었는데 왜 난 못 얻었지? 이러면서 막 열등감도 갖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계기로 좀 도움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찾지 않는 걸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벤자민 3기와 4기생들에게 벤자민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말들을 여러 번 해주면서 그런 벤자민 후배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막 열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었고요. 또 공장 아르바이트나 다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면서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자 그런 것을 좀 저 스스로의 목표를 삼고 좀 진행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로 검정고시와 수능을 보면서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벤자민 이후에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또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항상 부정적이고 되게 그런 사고 방식과 언행들을 일삼았지만 점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게 변하게 되었고 또 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또 목표에 대한 계획성도 많이 생기면서 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 저는 제 꿈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제 꿈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그럼에도 꿈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계속 막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과를 변경하게 되어 2학년 때 저의 과를 변경하게 돼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사회복지과를 보았고 그 사회복지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 저는 평소에 사람들을 막 타인을 막 도와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의 행복의 가치라고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있었는데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니까 이게 나의 길이다.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작년 여름에 사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서 이제 저기 보이는 친구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 친구인데요.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도 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꿈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와. 와.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꿈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의 이 꿈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7년이나 걸렸어요. 이 7년 만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꿈과 관련한 명언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 월트 디즈니가 만약 우리가 우리의 꿈들을 쫓을 용기만 있다면 그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런 이 벤자민 학교는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이런 꿈들을 쫓을 용기를 만들어주는 학교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이 꿈을 찾기 위한 시간 1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꿈을 쫓을 용기를 만들 시간으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면서
그런 좀 충족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즘이 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100세 시대 중에 1년은 굉장히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벤자민 인성지 학교에 와서 1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은 도전을 하는 것도 자신의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도전을 해도 괜찮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멋지다. 찾는 용기를 만들어준 학교라고 하고, 또 그렇기에 꿈을 찾은 우리 시우 선배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학생, 졸업생들의 생생한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와,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다고? 이렇게나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들이 있다고? 라는 거에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벤자민을 갔었지만, 또 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벤자민 학교 재학생들은 어떤 학교 활동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학생들의 히어로 캠프 영상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예,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벤자민 학교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네. 우리 벤자민 학교의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쌓은 이런 귀한 경험들을 토대로 자신의 꿈을 찾고 또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선배들이 나온 벤자민 학교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쵸,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벤자민 학교가 또 어느새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희가 10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입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 또 벤자민 학교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벤자민 학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인성영재 캠프가 있습니다. 그 인성영재 캠프 영상을 보시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어떤 캠프이길래 이렇게나 말을 많이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인성영재 캠프에 갔을 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인성영재 캠프 갔었을 때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전에 인성영재 캠프는 이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저 또한 인성영재 캠프를 갔던 계기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거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 이런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인성영재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는 방법, 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또 벤자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서 캠프를 마치고 벤자민 학교에 가야겠다. 여기서는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인성영재 캠프가 자신에게 엄청난 기억으로 남은 친구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먼저 부산학습관의 우리 전여정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학습관 9기에 재학 중인 전여정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인성영재 캠프를 하면서 했던 느낀 점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인성영재 캠프를 하기 전에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자퇴를 한 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이랑 연락이 다 끊겨서 이제 혼자서 방에 폰만 하고 되게 우울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 이제 여정아 한번 인성영재 캠프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주시면서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참여를 할 때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색하고 힘들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의 협동을 해서 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제가 벤자민 입학 지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학 지원서를 쓴 다음에 면접을 보고 벤자민에 들어온 후 저는 제 진로를 찾고 여러 프로젝트도 하고 또 여행들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집에서 폰만 하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인성영재 캠프에 참여 학생으로 있던 제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변화를 하고 싶다면 꼭 인성영재 캠프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여정이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주는 시간이 인성영재 캠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부산학습관의 우리 전태영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학습관 전태영입니다. 저는 일반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인성영재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매일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고 경쟁만 하는 학교 생활에 있을 때 인성영재 캠프는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협동게임을 했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협동게임을 성공했을 때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네. 그리고 인성영재 캠프를 통해 벤자민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은 웃음도 많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인성영재 캠프로 오세요! 네, 정말 상큼발랄하고 웃음이 많아진 우리 태영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시간을 마련하였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또 제가 또 선배들이 마음껏 답변을 드릴 테니 궁금한 것들 올려주세요. 네,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신길 친구가 우리 김채영 학생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인성영재 캠프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라고 물어봅니다. 채영이 마이크 열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인성영재 캠프에서 다양한 협력 게임이나 활동들로 협동하는 느낌을 체험했던 것이랑 사춘기의 뇌를 알아보는 시간에 감정의 변화와 나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그 안에서 하루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캠프가 끝날 때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서 그런 활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신길 학생 좀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저희가 계속 협동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또 아시게 되실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보경 친구가 질문 올려주었는데요. 시호 오빠에게 궁금합니다.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필요한 질문을 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실 꿈이라는 걸 찾는 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꿈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꿈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인데,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몰랐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꿈을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를 찾기 위한 활동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벤자민 학교가 본인이 원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결국엔 꿈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은님이 이야기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 심하영님께서 벤자민 학교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채연님 부탁드립니다.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에서 먼저 오는 게 사실은 많이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일이니까요. 근데 새로운 만큼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없었던 하루하루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벤자민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수업에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난 어떨 때 기쁘고 행복한지, 그리고 행복한 게 있으면 바로 도전해봐라 라고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후회하거나 또 지금의 두려움을 넘어설 만큼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벤자민 학교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벤자민 학교 활동들을 하시면서 언제 이게 내 꿈이다 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내 꿈이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멘토분들이 1000명이나 계세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자 다 다른 꿈을 갖고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르지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떨 때 가장 기쁘다라는 걸 느끼는 그 포인트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국토종주를 할 때, 리더로서 자리를 할 때, 또 내가 환경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텃밭을 가꿀 때,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게 내 꿈이고 내가 더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딱 정해진 꿈이 쭉 몇 년 뒤에도 내 꿈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무언가를 도전하는 마음,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마음을 여기서 기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에 아주 발랄한 시은 학생에 의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엄청 상을 또 많이 받고 굉장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시은 학생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하면 무엇이 있었는지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겠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말할 수밖에 없죠. 제가 벤자민을 제1학을 선택하게 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입학을 할 때는 그냥 약간 떠밀려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래서 갔었는데,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나 보니까 벤자민 너무 좋네 라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게 되어서 벤자민 제 입은 진짜 제가 선택한 거라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 오늘 질문이 끊이지가 않아요. 네, 답변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지금 우리 여정 학생이 또 물어봤는데요. 우리 시은이에게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네, 제가 공모전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바로 공모전을 찾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제가 그렇구나. 제가 하고 싶은 공모전인데 찾아보면은 이미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고 하고 싶은 공모전 딱 찾았는데 상금이 10,000원이고 하고 싶은 공모전 찾았는데 대학생부터 할 수 있다. 이럴 때 저는 상실감을 느끼고 이때 좀 많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웃음을 주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잇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시은이 학생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저한테 따로 질문이 오셔가지고 네네. 벤자민 학교에 가는 게 두렵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네네. 답변해 그래서 주세요. 네, 제가 이 말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입학할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방탕하게 살 수 있어서. 하지만 입학을 하고 나서 진짜 제가 주어진 자유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 때 이때가 좀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두렵습니다. 멋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야, 정말 명언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와, 너무 대단한.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질문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자민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나요? 한번 손을 들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괜찮으니 벤자민에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네, 우리 채영 학생 말해주세요. 네, 제가 느끼는 벤자민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정말 많은 경험과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해서 아니면 학교 그 시간표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활동들을 벤자민에서는 나의 시간표를 내가 만들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고 많은 경험, 활동들을 쌓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준 우리 채영이에게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네, 그러면 이왕 얘기한 거 마지막으로 벤자민에 대한 장점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또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채은 선배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벤자민에 오면 에브리원 이저 스타가 됩니다. 와, 정말 모두가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고 각자의 개성대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자신감 있게 지금 저희처럼 자신감 있게 나가서야만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 한 명 한 명을 다 존중해주는 그 학교 분위기가 너무나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에브리원 이서 스타. 와, 굉장합니다. 그럼 우리 시은이도 한마디로 벤자민의 장점은 이것이다. 벤자민의 장점은 자유롭다는 거죠. 네, 정말 내가 인생에서 겪을 자유를 여기에서 전부 다 겪고 가는 자유가 가장 벤자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우 선배도 한번 한마디로 말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꼭 있는데요. 바로 인맥입니다. 인맥. 벤자민 학교에 오면요, 인맥을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인맥이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적인 인맥이거든요. 뭐 부산 학교까지 뭐 10명, 뭐 서울에 뭐 10명, 강원도에 10명, 뭐 전라도 뭐 전국 팔도에 내가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와, 가장 너무 큰 좋다. 장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벤자민 학교에 오면은 어딜 가도 나 친구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벤자민 학교다. 진짜 엄청난 학교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선배 재학생 친구들에게 박수를 한번 다시 보내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슬슬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벤자민을 나온 졸업생으로서 이렇게 사회를 또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자면, 아까 인성영재 캠프가 며칠이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며칠이라고요? 28일입니다. 네, 1월 28일 토요일에 저희 인성경제 캠프가 열리는데요. 관심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 채팅으로 지금 보시면 설문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링크에서 참석하신다고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단톡방, 카톡방으로 묶어서 또 링크를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온라인 청소년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전히 안녕히 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